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3.94%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4.32%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5.16%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93.85원으로 1.29% 상승, 빅스 지수는 14.24%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3.25%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4.89%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1.48%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59%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는 동사의 이용시간은 틱톡 유저의 플랫폼 소비시간인 1억 9,780만 시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다음 실적 발표에서 사용자 참여율 하락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마이너스 9.3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도비는 BMO가 회사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비자 리스크 증가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마이너스 7.0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브레이즈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향후 매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붕괴되는 동안 클라우드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레이즈는 마이너스 19.2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긴 했지만 지난달보다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근원 CPI입니다. 전달보다 상승된 부분은 렌트비가 0.7% 상승, 신차 가격이 0.8% 상승, 의료비가 0.8%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근원 부분은 아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품 부분 같은 경우가 0.8% 상승을 했고요. 반면 그동안 문제로 부각이 되었던 에너지 부분은 전월 대비 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공포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증시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리마니아는 나는 가까운 장래에 기술주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S&P를 사서 보유해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단기적으로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페론 야누스 핸더슨 인베스터의 리서치 디렉터는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팔라듐 가격이 마이너스 7.6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패드워치의 전망 툴입니다. 이 패드워치 전망 툴에 100bp 금리 인상 부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0%, 75bp 인상할 확률은 67%, 100bp 인상할 부분은 33%로 나타내면서 시장은 100bp를 염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7센트 하락한 배럴당 87.31달러, 0.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CPI가 강하게 나오면서 달러의 강세가 보이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울러 이란과 서방의 핵 합의 타결 가능성이 줄어든 점은 유가의 하단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핵 합의의 유럽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이란의 요구사항은 이란의 의도와 진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라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러한 회의론에 동참을 했습니다. 9일 국내 시장은 예상치보다 높아진 CPI와 이로 인해 연준이 강한 고금리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우려, 그리고 지금 현재 139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환율로 인해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경우 어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은 하락할 것이며
앞으로 회의 때까지는 투심이 꺾이며 이런저런 추측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 부분이 아니라 근원 CPI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연준에게 있어서도 큰 부담입니다. 이미 에너지 부분은 현재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 외 식품이나 의료, 렌트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에는 연준이 안아야 되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너지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달러의 강세 및 중국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겨울이 오고 에너지 제재가 가해지게 되면은 겨울에 천연가스 및 원유에 대한 수요 및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8월 CPI의 에너지 하락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뇌피셜이기 때문에 알뜰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뇌피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는 9월 75bp 인상 이후에 11월 FOMC 회의 때도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예상치는 한 50bp 정도 생각을 했지만 75bp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11월, 12월의 시장이 기대와는 다르게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연준의 고민은 깊어지고 이미 파월 의장이 선언한 것처럼 인플레이션만 바라보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는 유가뿐만 아니라 식품, 의료, 렌트비 등의 품목들도 유심히 보는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힘내시고요. 현금 비중은 꼭 챙기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